아유, 반갑습니까. 예.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오십시오. 장동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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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오래 하면 짠 줄 알아요. 안녕하세요. 아유, 잠시만 지나갈게요. 잠시만 지나갈게요. 잠시만요. 잠시만 갈게요. 모두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사회를 맡은 제주 청년 이태경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국민의힘 장동혁 당대표님을 모시고 제주 청년과의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국민의례가 있겠습니다. 일어서시에 불편함이 없으신 분들은 앞에 있는 국기를 향해 바로 서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바로 이하 생략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십시오. 다음은 바쁘신 가운데도 금일 간담회에 참석하신 내빈 여러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한 분 한 분 소개해드릴 때마다 아낌없는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님 소개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어서 김민수 최고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양양자 최고위원님 소개하겠습니다. 박성훈 수석 대변인님 소개하겠습니다. 김대식 특보단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김정겸 정무실장님 소개하겠습니다. 고기철 제주특별자치도당 도당위원장님 소개하겠습니다. 제주시가 고광철 당협위원장님 소개합니다. 마지막으로 제주시울 김승욱 당협위원장님 소개합니다. 다음은 장동혁 당대표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면서 버스 안에서 고깃돌 대강위원장님께 제주도 말로 어떻게 인사를 해야 되는지 가르쳐 달라고 했는데 일단
듣기가 잘 안 돼요. 뭔 말인지 잘 모르겠어요. 연습했는데 계단 올라오다가 까먹었어요. 반갑습니다. 사실 저는 당대표 되고 첫 번째 지역 일정으로 제주도를 찾고 싶었습니다. 그때 제가 제주도에 왔을 때 계셨던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난 총선 직전에 제가 사무총장으로 제주도당을 찾았고 총선 끝나기 전에 꼭 지도부가 다시 한번 제주도를 찾겠다는 약속을 했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 마음의 빚이 있어서 대표가 되면 제주를 먼저 찾겠다고 마음을 먹었는데 여의치 않았고 이게 두 번이나 연기된 다음에 오게 됐습니다. 제 기억에는 첫 번째 제주 일정이 잡혔을 때는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레드버스를 타고 다니면서 집회를 할 때였던 것 같고 한 번 연기돼서 오겠다고 약속했던 게 지난 단식 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식 후에 건강이 회복돼서 현장 지역을 간다면 맨 처음에 제주도를 가겠다고 약속을 했는데 오늘 또 갑자기 본회의가 잡혀서 필리버스터를 할 뻔했는데 다행히 본회의가 취소돼서 3번 만에 제주도로 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게 됐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당협위원장님과 도당위원장님 그리고 우리 당원분들 어려운 여건에서 어렵게 국민의힘을 지키고 계신 것을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이 여건에서 늘 국민의힘을 지켜주고 계신 우리 당원분들을 위해서라도 자주 찾아야 되는데 자주 찾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우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통계를 보니까 그래도 예전에는 매년 청년들이 3,4천 명씩 늘어났는데 작년에 보니까 제가 2,400명가량 오히려 제주를 떠난 청년들이 더 많은 것 같습니다. 물론 제주만의 고민은 아닙니다. 이제 수도권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인구 소멸과 인구 절벽 그리고 지역 소멸을 걱정해야 하는 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지역을 살릴 그리고 인구 절벽을 막을 새로운 대안들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미래 세대를 위해서 새로운 정책들을 내놓았습니다. 그 약속들을 차근차근 하나하나 지켜가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우리 제주 지역 발전을 위한 특별한 대안들로 제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제주 지역의 청년들을 위한 특별한 대안도 마련하겠습니다. 오늘 허심탄회하게 여러 좋은 정책적 제안들도 해주시고 우리 국민의힘에 바라는 것이 있다면 계산 없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제주도 오기 전에 무거운 짐을 많이 내려놓고 왔습니다. 갈 때는 많은 것을 실어 가려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왔으니까 제게 마음이 짐이 되더라도 좋은 말씀으로 좋은 정책적 제안으로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고기철 도당위원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맞아, 그 까먹었네. 아까 이렇게 한 명씩 소개할 때 제 이름은 3번 반을 불러 외쳤어요. 어느 분이 창까지 외쳐가지고 3번 반, 김민수 3번, 양양자 3번, 고기철 그리고 고강철에서 멈췄어요. 또 나갈 때 우리 고강철도 한번 외쳐줬으면 좋겠고 고기철 도당위원장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장도영 대표님께서 드디어 여기에 오셨습니다. 제주광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또 개혁 추진의 최전선에서 대한민국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기 위해 누구보다도 앞장서 오셨습니다. 이렇게 제주에서 뵙게 되어서 더욱 뜻깊게 생각합니다. 제주는 봄이 가장 먼저 옵니다. 늘 변화의 희망과 에너지가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이번 방문이 제주의 목소리가 중앙정치에 제대로 전달되는 소중한 계기를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제주가 오랫동안 안고 있는 소원과제 한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주 4.3 당시 소개작전으로 인해서 발생한 재산 피해에 대해서 국가 차원의 책임 있는 보상 추진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는 과거를 정리하는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국민의 아픔 끝까지 책임지는 정의와 화해의 완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짧은 일정이지만 제주의 민심과 현장의 절박함을 깊이 담아가셔서 서울로 돌아가신 다음에는 서울의 봄을 여는 큰 힘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번 제주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좋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간담회는 청년분들이 질문을 하고 장동혁 당대표님께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래도 그 전에 우리 저 의원님 두 분 같이 오셨는데 우리 의원님들 말씀 다 듣기는 어렵더라도 우리 김민수 최고위원님과 양양대 최고위원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그 대표님께서 마이크 넘기실 줄 모르고 직전에 이 전화기를 보여드려서 꼭 제가 인사시켜달라고 한 것 같아요. 여기 제주도 온 지 한 달 정도 된 것 같은데 여러분들 또 뵈서 반갑습니다. 그리고 대표님께서 아까 제주도를 가장 먼저 오려고 하셨다라고 했는데 실제로도 저한테 제주도 제일 먼저 가야 되는데 제주도 가야 되는데를 몇 번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저는 사모님이 제주도 분인 줄 알았어요. 제주도 얘기 많이 하셔서 제주도에 진짜로 그 애정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또 제주도의 발전과 제주도의 승리를 누구보다 염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기 제주도에 계신 우리 당협위원장님들 말씀 하나하나 이렇게 주신 것들을 잘 기억하고 또 정책으로 풀어내시고 반드시 제주도의 승리를 가져오실 우리 리더시라고 생각되니 여러분들께서 오늘 허심탄회하게 많은 말씀 많이 나누시면 좋겠습니다. 많이 모여주셔서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양을라의 후손 제주 양가 양양자입니다. 혹시 우리 저 위원장님들하고는 다 본인 같아서 너무 한 가족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우리 지도부 환생 바로 다음 날 현충원 참배를 안 가고 우리 제주 도당을 왔던 그 기억 나시죠? 제가 엄청 오해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반가웠고요. 우리 이제 제주 청년들이 이렇게 많이 모이셨는데 그런 말씀들을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주에서 관광이 굉장히 유명한데 관광의 어떤 그 서비스의 지원하는 삶이 아니라 주체로 서게 해달라. 그런 말씀 많이 하셨고 10년 후, 20년 후 평생을 그 일을 하면서 이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그런 일자리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우리 장동훈 대표님께서 어제 이제 대표 연설을 통해서 하신 말씀들을 자세히 보시면 아마 제주 청년들이 큰 희망을 갖게 될 것 같습니다. 저는 한마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도부 요망지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기저기서 의원이 고봉철 도당위원장까지만 하고 고광철 당협위원장 붙어 빠졌다고 했더니
왜 김성욱 이름을 굳이 안 불러가지고 왜 이름을 빼냐 그래서 뜻이 있어요. 왜냐면 그렇게 묻어가는 것보다 이렇게 따로 부르면 훨씬 더 임팩트가 있습니다. 우리 김성욱 당협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분 최고위원님께 마이크를 드린 이유가 있어요. 그래야 제가 말할 시간이 짧아져요. 예, 계속 다음 진행하시죠. 알겠습니다. 간담회는 청년분들이 질문을 하고 장동혁 대표님께서 답변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실 청년분께서는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 들으셨으니까 이게 순서대로 두 분 하시고 이렇게 순서대로 세 분 하실게요. 네, 말씀하실 때는 성함도 같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될까요? 네, 안녕하세요. 제주 청년 윤세린입니다. 제가 하고 싶은 질문 첫 번째는 전세 사기 불허하는 시스템으로 해결이 안 되나요?입니다. 계약 단계에서부터 청년들이 사기를 당하지 않도록 더 촘촘하게 검증 시스템이 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는 지방에서도 꿈을 펼칠 수 있을까요? 우스갯소리로 10년 경력의 20대를 찾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청년들이 일자리를 찾으러 수도권으로 몰리는 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당장 제주만 해도 서비스업, 관광업이 아니면 자영업으로 살아남기도 힘든 세상입니다. 지방에서 청년들이 꿈을 펼칠 수 있을까요? 이상입니다. 처음부터 만만치 않네. 예, 그 전세 사기가 대한민국을 한번 휩쓸고 지나갔고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많은 국민의 세금이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그게 다 해결됐다고 하기도 어렵고 그로 인해서 고통받고 계신 분들이 아직도 있습니다. 우선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시스템의 불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입법에 불비가 있었던 부분들도 있고요. 그동안은 우리 전세 사기 당하셨던 분들 어떻게 도와드릴까 고민하는 데 집중되어 있었다면 지금부터는 그런 일이 다시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하고 시스템을 보완하는 일에 국회가 더 힘을 쏟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시스템을 보완한다고 하더라도 범죄에 의한 피해를 모두 다 막기는 어렵지만 그런 대규모 사기 피해는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회가 나서서 이제 그런 제도나 시스템이 불비해서 큰 범죄,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는 그런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국회에서 또 노력을 하겠습니다. 저는 충남 고령 서천이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지금 윤세린 청년께서 주신 두 번째 질문은 제주도에 와서 질문을 받아서가 아니라 그 지역에 내려갈 때마다 늘 저를 억누르는 무거운 질문입니다. 지역에서 우리 청년들이 꿈을 펼치면서 살 수 있을까? 죄송하지만 짧은 기간 안에 그 문제를 쉽게 해결하지는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대표 연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지역에서 청년들이 꿈을 꾸면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업이 지역으로 내려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떻게 지역으로 기업을 내려보낼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그리고 청년들이 지역에서 계속 결혼하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좋은 일자리도 문제지만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살다 보면 또 가장 부딪히는 큰 문제 중에 하나가 교육과 의료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도 어제 제가 대표 연설에서 나름대로의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수도권에 집중된 모든 것들을 분산시키고 균형적으로 국가를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역별로 조금씩 예산을 지원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대한민국 전체를 이제 완전히 새롭게 판을 짜고 리노베이션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전문가와 정부와 국회가 머리를 맞대고 그 새로운 판을 짜야 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대표연설에서 그런 부분에 대한 제안을 했고 국회에서 그렇게 대한민국을 새롭게 리노베이션할 수 있는 그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드렸습니다. 그런 태스크포스를 구성하더라도 지역이 살아나는 데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따라서 그렇게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고 지역을 살리기 위한 정책들을 추진하는 것은 저는 한 시간도 늦춰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야를 불문하고 정부까지 함께 참여해서 머리를 맞대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미래와 지역 소멸, 인구 절벽을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대안들을 빨리 찾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세림 청년의 현실적인 고민이 안 대표님께 잘 전달된 것 같습니다. 이어서 질문 있으신 다음 분께서는 또 손을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 저 5명 줄 서 있어요. 안녕하십니까. 제주도 청년 김석환이라고 합니다. 작년 이후로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희 청년들이 생각하기에는 정치라는 벽이 굉장히 높습니다. 혹시나 국민의힘에서는 이 젊은 청년 정치인들을 키우기 위한 어떠한 정책이 있으신지, 만약에 이런 계획이 있으시다면 어떠한 지원을 해주실 수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번 저희 국민의힘에서 지방선거를 치르면서 첫 번째 키워드가 청년입니다. 젊은 인재를 발굴하고 그 젊은 인재들이 현실 정치에 들어올 수 있는 벽을 허물겠다는 게 제가 내건 첫 번째 캐치프레이즈입니다. 그래서 인재영입 위원장도 우리 조정훈 의원이 맡았고 인재영입 위원들도 전부 다 3040 청년들이 인재영입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들은 유능한 청년 인재를 발굴할 것이고 그리고 그분들에게 기회를 제공할 것입니다. 청년 가산점도 10%, 15% 퍼센티지가 아니라 경선에서 득표한 득표율에다 일정 점수를 부여해서 가산하기로 했습니다. 예를 들면 민주당은 10%를 가산한다고 하면 청년이 40%를 얻으면 44%가 저희는 그냥 아예 10을 주겠다는 겁니다. 40%를 얻었으면 50%로 하겠다는 거예요. 민주당이 15%를 가산한다면 예를 들면 30%를 얻은 사람은 15%라고 해봐야 40%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저희는 그냥 15점을 가산하겠다는 겁니다. 30%를 얻은 청년에게 45%를 얻은 것으로 가산하겠다는 겁니다. 따라서 청년의 정치 진입 장벽을 완전히 허물어뜨리겠습니다. 그리고 비례 공천에 있어서 청년을 의무적으로 공천하는 그런 공천 시스템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시스템적으로 저희들이 공천에서 청년들이 현실 정치에 들어오는 문을 열고 벽을 낮추겠습니다. 또 하나, 정치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저희는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자고 했습니다. 표가 있는 곳에 정치인들의 관심과 마음이 있습니다. 선거 연령을 낮추게 되면 이 정치인들은 청년들에게, 젊은이에게 더 큰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더 큰 제도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더 큰 예산을 투자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정치에 참여하는, 투표에 참여하는 그 청년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게 될 것이고 그것이 현장에서의 정치 학교가 될 것입니다. 그 청년들을 저희들이 발굴해서 저희 국민의힘의 다음 세대, 다음 정치의 주인으로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청년 김주훈입니다. 먼저 먼 길 와주신 당 지도부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국회에서 열린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장동희 대표님께서 선거권 연령을 현행 18세에서 16세로 하향하는 방안을 제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0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선거권 연령이 19세에서 18세로 낮아진 이후 다소 파격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현행 제도상 피선거권이 18세부터 가능한 점을 고려할 때 선거권을 16세로 확대하는 방향은 충분히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최근 청년과 고등학생들의 정치, 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도와 판단력이 크게 향상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은 만큼 이번 제안은 청년 세대에게 매우 반가운 소식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이에 선거권 연령 하향이 실제로 법 개정으로 이어질 경우 해당 제도가 이번 선거부터 적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향후 선거부터 시행될 예정인지에 대해 여쭙고 싶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16세부터 정당 가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16세면 우리 법상 우리 쉬운 말로 알바도 할 수 있고 직장도 다닐 수 있습니다. 우리 알바하는 청년들은 고등학생 청년들은 결국 세금을 부담하는 것입니다. 국가의 의무를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투표권을 가지게 되면 반드시 우리 청년들의 권익이 신장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현장에서 정치학교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선거 연령을 18세에서 16세로 낮추자고 이제 제안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도 예전에 선거 연령을 낮추자고 직접 제안했던 바도 있습니다. 오히려 선거 연령의 문제는 더불어민주당에서 그동안 주장해 왔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여야가 빠르게 의견을 모은다면 저는 이번 지방선거에서도 충분히 16세 청년들부터 선거에 참여시킬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쩌면 논의가 늦은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유럽 국가에서는 선거 연령을 16세로 낮추어서 선거를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다만 교실이 정치화되는 것 아니냐라는 여러 우려들도 있지만 그것은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서 회피하기 시작하면 이뤄낼 수 있는 정책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얻는 것이 훨씬 더 크다면 그로 인한 작은 문제점들은 보완하고 고쳐나가야 될 문제인 것이지 우리 앞에 걸림돌이 있다고 해서 큰 흐름을 거슬러 가면서 정책을 계속 거부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여야가 지금부터 정계 측에서 논의를 빨리 진행한다면 저는 그것은 뭐 법만 개정하고 선관위에서 그에 맞춰서 준비만 하면 되는 것이고 아직 선거의 명부로 다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충분히 이번 선거에서부터 적용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질문 있으신 청년분께서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청년 유예준입니다. 국민의힘에서 이렇게 청년에 대한 관심이 좀 더 높아지고 있음에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주 청년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제주를 떠나는 수가 2022년 조사 이후 40%가 감소했습니다. 이 추세라면 2050년에는 제주 청년의 수가 2025년 현재 16만 명에서 9만 명까지 떨어집니다. 더 이상 제주에서 먹고 살기 힘들다 혹은 제주에서 성장을 기대하기 힘들다는 뜻으로 해석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이미 청년 월세 지원, 정착 지원 사업, 공공임대, 직원 숙소 지원 같은 정책을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년 유출이 계속된다면 국민의힘은 제주형 청년 정착 패키지 2.0을 무엇을 추가해서 어떤 예산 규모로 언제부터 실행하실 계획입니까? 패키지 2.0의 1순위를 하나만 찍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주거비 직접 분담, 양질 일자리 유치 창출, 지원금이 아니라 매출 일자리로 이어지는 정착형 창업 생태계, 그리고 청년들의 창업 생태계가 무너지지 않으려면 기존 유수의 기업과의 연계가 중요합니다. 실리콘밸리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주특별자치도를 관광지 말고 기업이 몰리는 도시로 만들 수 있습니까?
첨단 과학단지에 훌륭한 기업들이 입주해 있지만 청년들의 발걸음을 붙잡기엔 아쉬운 듯합니다. 지금 구글,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한국 오피스는 모두 서울에 있습니다. 이 기업들의 제조 오피스 유치 가능합니까? 좀 이따가 우리 시간이 되면 양양자 최고위님께서 보충 설명을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지금 제안해 주신 것 저는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기보다는 모두 다 동시에 추진해야 되는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좀 큰 틀에서 논의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제주도가 제주도만의 특화된 미래 신산업 동력을 만들어가고 미래형 일자리를 만들고 그리고 제주만의 뭔가 인프라를 만들어서 그리고 뭐 제주의 교육시설과 교육과 산업을 연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저는 진정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별자치도 특별자치시 이렇게 만들었지만 사실은 국가에서 지원을 조금 늘리는 것 외에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제주도만의 기업 유치, 제주도만의 미래 신산업 동력을 만들어 가기 위해서는 제주도가 진정한 권한을 가지고 제주도민과 함께 제주도의 미래를 그려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주도가 자치분권을 가지고 재정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 아직도 특별자치도든 그 어떤 시도든 모든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여러 권한과 재정 여건으로는 대부분의 수도권을 제외한 그 어떤 시도에서도 그 시도에 맞는 미래 성장 동력을 만들어가기에 거의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그래서 중앙당에 중앙정부에 무엇을 해줄 건지를 기대하는 시대에서 이제 제주도가 스스로 권한과 재정을 가지고 제주도의 미래를 설계해 갈 수 있는 완벽한 새로운 시대를 열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통합 논의가 되고 있는 대전, 충남,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부산, 경남 지금 이렇게 껍데기만 통합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행정통합의 진정한 완성은 자치분권을 실현하는 것입니다. 모든 권한과 재정을 자치단체에서 직접 행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지역에 맞는 미래를 만들어 갈 수 있습니다. 행정통합 그 요체는 권한의 이양입니다. 진정한 자치분권입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 대변인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역을 어떻게 새롭게 재살리고 지역을 어떻게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해서 미래를 준비할지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한민국 리노베이션을 하는 태스크포스에서 그 부분까지 함께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말씀 주신 여러 제안들은 단기적으로 어느 것에 우선순위를 둘 여지없이 함께 추진해야 될 사항이고 큰 틀에서는 진정한 자치분권을 실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양양 측원님 추가로 뭐 이제 글로벌 기업에서 30년 일을 하다 보니 이렇게 저한테 말씀을 주신 것 같은데 제주에 못 올 산업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제주의 그 특장점을 보면 해양 자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는 이제 반도체 다음에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산업이 어떤 거냐 하면 결국은 바이오 플러스 AI예요. 그러면 이런 바이오 산업을 할 수 있는 전 세계 허브로 이쪽에서 그 AI와 접목돼서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든다면 모든 빅테크들이 이쪽에 관심을 가질 겁니다. 거기에 관광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기에는 이제 실증 해양 어떤 그 실증 테스트베드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여러 기업들이 올 수가 있는데 과연 그런 역량을 우리 특별자치 제주자치도에서 발휘할 수 있느냐. 그걸 이제 청년들과 함께 저는 설계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이 아마 뒷받침을 확실하게 해드리겠다고 약속드립니다. 우리 대표님 그렇게 하셨습니다. 네. 뭐 양양자 대표님 뭐 제주도지사 출마하실까? 확실하게. 예. 하시고 뒤에 하시고 예. 앞에 먼저 앞에 하시고.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역시 제주도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청년 김대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이 좀 마지막 거 보니까 청년들이 대부분 좀 질문이 좀 겹치고 아마 약간 겹치는 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어저께 공청회를 보면서 참 감명 깊었던 게 어떻게 보면 그 지방을 뭐 기업의 천국으로 만들겠다 그리고 이제 뭐 지방이 이제 청년들이 떠나가는 곳이 아닌 머무는 곳을 만들겠다라고 하신 말씀이 진짜 큰 감명을 받긴 받았습니다. 근데 사실 제주도도 마찬가지고 지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로 문제성으로 제약적인 현실로 인해서 참 그게 쉽지 않은 것도 사실 현실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이제 대표님께도 갖고 계신 어떤 뭐 이끌림이나 청사진 중에서 어떻게 보면 이 지역적 특성이라든지 이런 제주도에서 이렇게 청년들이 떠나가지 않고 이렇게 제주도에 있으면서 꿈을 펼칠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뭐 디지털 노마드라든가 아니면은 뭐 어떤 첨단이라 말씀하셨던 산업의 어떤 뭐 스타트업의 중심지라든 그런 식으로 조금 더 그런 쉽진 않겠지만 그런 각자 각 지역만의 그 특색 있는 그런 콘텐츠라든지 그런 사업들을 대표님께서 이제 많이 좀 더 많은 좀 연구를 통해 가지고 그 지역 청년들이 떠나가지 않고 이제 더욱더 이제 지역에서 경제 활동도 하면서 그 지역을 지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고 말씀하신 그런 아까 말씀들 해주셔가지고 답변이 되게 되는데 혹시 추가로 그런 좀 지역을 위해서 이렇게 할 수 있고 뭐 갖고 계신 청사진이 있다면 뭐 한국에다 말씀해 주시면 청년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질문하자마자 제가 청사진을 바로 얘기하면 또 장동혁 도지사 출마설이 나오는데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어제 큰 틀에서 대한민국 전체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을 어제 교섭단체 대표에서 말씀드렸고 아까 모두에서 우리 제주도에 맞는 그런 공약들 제주도를 어떻게 미래 산업으로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그런 그림들 그리고 우리 제주 청년을 위한 공약들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우리 중앙당에서 여러 고민들을 통해서 그리고 여러 의견들을 종합해서 지방선거 전에 제주도만을 위한 그런 공약들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지켜봐 주십시오. 예. 제주도에 와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주도 청년 장예형이라고 합니다. 제주도가 외국인 무비자 폭증으로 몸살을 더 많이 앓고 있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10명 중에 7명이 중국이고요. 불법 체류자 중에 중국 비중이 85%에 달하고 있습니다. 외국인 범죄 비율도 67% 이상으로 제주 도민들의 치안과 생활을 너무 고란히 커지고 있습니다. 외국인 토지 소유 중에 중국인 비중이 43%에 이르는 등 제주 지역의 주권과 민생이 위협받는 상황입니다. 제주도 땅의 개발 지역 그리고 방치 상태로 방치되어서 지역 경제와 도민들의 삶에 매우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요, 외국인 투표권 문제까지 겹치면서 제주도가 중국섬 하나는 우려가 너무 커지고 있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한 가지 이유로서 제주도 해안가에 주기적으로 발견되는 마약이라든지요, 또 고무보트 타고 밀항한 외국인 외에도 제주 바다에서 보지도 못한 배가 몇 차례 더 제주도에 왔습니다. 장도혁 대표님께서는 이미 댓글 국적 표기와 외국인 투표권 제한을 통해서 제주도 국민 주권 보호를 강조하셨던 것처럼 제주도 외국인 무비자 제도와 외국인 불체자로부터의 치안과 제주도민의 안전과 어떤 제주도 토지 주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전략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제주도의 미래를 지키기 위한 당 대표님의 고개를 듣고 싶습니다. 그 좋은 질문 주셨는데 제가 그 질문에 대해서 제 답변을 하기 전에
이미 120년 전부터 이 문제에 대해서 깊이 연구해온 우리 김민수 최고가 이 문제에 대해서 먼저 이렇게 의견을 말씀 주시고 제가 그 답변에 이어서 마무리 말씀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 것이 미디어에 따르면 현중의 대표적인 정치인 김민수입니다. 이게 참 언론이라는 게 무서운 것이 어떠한 각도로 보면 중국을 혐오하는 발언이라고 할 수 있고 어떠한 각도에서 보면 대한민국 국민을 우선하는 발언이라고도 볼 수 있을 것인데 방금 이 질문 주셨던 것들이 결국에는 대한민국 국민, 제주도의 도민들이 중국인으로부터 안전한가를 묻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에 중국인이든 미국인이든 일본인이든 독일인이든 정상적인 루트를 통해서 정상적인 신원의 사람들이 제주도에 안착한다 그러면 그 역시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국이든 일본이든 중국이든 그 어떤 나라에 가서도 정상적으로 안착해서 성장할 수 있다면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제주도민들께서 국민들께서 걱정하시는 것은 무비자 입국이라는 이 제도 하에서 정확치 않은 신원의 사람들이 들어와서 불법적으로 체류를 하고 이러한 분들께서 범죄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일으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것이 주안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야당은 싸울 수 있는 것이고 여당이 개선할 수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여당이 개선할 마음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당이 지금 이러한 부분에 문제를 지적하면은 혐중 정치인이라고 낙인 찍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진짜 국민들이 어떤 것을 걱정하는지 보려고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일전에 한 여론조사에 의하면은 무비자 정책에 대한 반대가 약 24~25%뿐이 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이것은 지금 민주당 고정 지지율 약 40~2~3% 나오는데 이거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죠. 이 말은 민주당을 지지하는 사람들조차도 중국인 무비자 정책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사람이 약 15~6%는 있는 것이다 라고 추론해 볼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부분은 불편을 많이 제기해 주셔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치인들이 이야기하면 혐중 정치인으로 낙인 찍고 정쟁몰이를 하지만 국민들이 진짜로 불편을 제기를 많이 해주신다면 정치인들이 민심에 반응하지 않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국민의힘에 이렇게 저같이 또 눈치 안 보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죠. 그리고 저 같은 사람들이 눈치 안 보고 싸울 수 있게 뒤에서 묵묵히 바라봐 주신 또 장동혁 대표님 같은 정치인분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청와대 민원센터도 들어가시고 제주 도당의 민원센터에도 들어가시고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충분히 민원과 의견을 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이런 논의를 하는 동안에 불법 체류자들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불법 체류자에 의한 범죄도 증대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주택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우리나라 우리 땅에 주택 구입 그래도 국민들께서 먼저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께서는 저희들이 끝까지 아젠다 놓치지 않고 싸워갈 것이라는 약속을 드리겠고 국민들께 우리 힘없는 좀 야당이다 보니 같이 함께 싸워달라는 부탁도 드리겠습니다. 이 정도면 답변 괜찮을까요? 네. 그래서 저희 국민의힘에서는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이나 부동산 취득이나 여러 가지 면에 있어서 국제법의 기본 원칙인 상호주의에 입각하자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에게 투표권을 주는 나라 국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도 투표권을 부여하고 당연합니다. 우리나라 국민이 그 나라에 가서 자유롭게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나라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부동산을 취득하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이 상호주의 원칙은 어느 한 국가를 겨냥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히려 이런 투표권의 문제나 부동산 취득의 문제가 어느 한 국가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제기하면 어느 한 국가를 겨냥한 것처럼 보이는 것 자체가 저는 비용적인 현상이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의 가장 긴 부분을 국제관계에 할애를 했습니다. 그저 눈으로 보이는 현상뿐만 아니라 뒤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저는 보다 더
쉬운 말로 보다 더 날 것으로 국민들께 설명드리고 싶었지만 야당 대표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기 때문에 정제하고 정제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무비자 입국은 그냥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중국이 지금 국내에서 일자리가 부족하고 동남아에 계속 인력을 내보내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그런 압력을 해왔지만 일부 기업이 그 중국인 노동자의 외국인 노동자 채용을 거부하고 그것이 지금 다른 여러 사태로 번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무비자 입국은 그냥 중국에 대해서는 당분간 무비자로 입국을 허용하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중국의 큰 압박과 그리고 여러 가지 다른 문제들이 숨겨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비자 제도를 둔 기본 취지로 돌아간다면 비자 제도를 두고 우리가 외국인이 한국에 입국할 때 뭔가를 점검하고 체크하면서 걸러내고자 했던 것들을 걸러내지 못함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모든 피해와 위험은 대한민국 국민이 감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의 이익을 위해서 무비자 입국을 한 것도 아닌데 그로 인한 피해는 또 다시 대한민국 국민이 입게 된다고 하는 것이 이것의 본질인 것입니다. 맞습니다. 제가 더 적나라하게 구체적인 이까지 이야기하면서 설명드리고 싶지만 오늘 그런 자리는 아니기 때문에 답답한 것입니다. 어떤 정책도 외교 정책도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이 플러스되는 방향에서 정책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 정책이 큰 틀에서든 작은 틀에서든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이 마이너스 되는 방향에서 진행되는 것은 국가를 운영하는 기본 원칙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고 잘못된 정책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국제관계에 있어서 상호주의 원칙을 적용하자고 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주장입니다. 우리가 떳떳하게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정치인이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과 안전과 이익과 대한민국 기업의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의 이익을 위한다면 상호주의는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이를 거부해야 될 어떤 명분과 이유도 없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 관계상 2분 정도 추가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귀포 이정한이라고 합니다. 저는 출산과 육아로 인해서 경력이 단절된 여성의 학습 사각지대에 대해서 논의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지금 현행상 지금 가족, 고용, 교육 정책 구조 속에서요. 육아 이후 여성은 이제 경력 단절 상태가 놓이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부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제 다양한 재취업이라든지 교육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현장에서는 여전히 제도 접근성의 사각지대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습니다. 특히 생계를 위해서 단기적으로 비정형 소득 활동을 하는 여성의 경우는 소득이 발생한다라는 이유로 직업훈련, 학습 지원 제도에서 제외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는 소득이 있다라는 게 자립을 했다라는 단선적 기준이 현실의 회복, 전환 과정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로 보이고 있습니다. 육아 이후에 여성은 전일제 노동이 어렵기 때문에 단기 파편적 소득 활동을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소득은 생계 유지에는 기여하지만 경력 회복이나 전환으로는 이어지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기적 관점에서는 학습 재교육에 투자할 시간과 비용 여력이 굉장히 부족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지금
배움 카드가 지금 있기는 하지만은 배움 카드 이외에 여성분들, 그러니까 출산 육아를 통해서 사회에 다시 진출하려고 하는 여성들을 위한 새로운 제도가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요. 그래서 배움 쿠폰이라든지 단순히 지원을 통해서 식음료가 아닌 머릿속에 지식을 채울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이렇게 질문이 아니라 좋은 제안을 주신 것 같은데 좋은 제안을 저희가 정책으로 구현해낼 수 있도록 깊게 들어가서 저희들이 그 지원을 드릴 수 있는 정책적 보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첨언해서 말씀드리면 출산과 육아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이 재취업을 하거나 뭔가 경제활동을 하도록 돕기 위해서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이 크게 커져야만 합니다. 내가 필요한 시간에 필요한 시간만큼 일할 수 있도록 하는 노동시장의 탄력적 구조, 그런 것들을 우리가 더 늘려가지 않으면 교육을 한다고 하더라도 계속 육아를 병행하면서 일자리를 갖는 것이 쉽지 않기 때문에 교육의 문제도 있지만 다양한 시간에 다양한 형태로 다양하게 내가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내가 일할 수 있을 그때에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노동시장의 고용의 유연성과 탄력성을 늘려가야 된다. 저희 국민의힘에서 계속 그런 주장들을 하고 있는데 더불어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반대하면서 노동시장의 경직성을 높이는 법안만 계속 발의하고 있어서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번만 더 질문 받고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성교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 박정희 대통령께서 제주에다 닦아놓으신 길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그 당시의 개척 정신이 지금 우리 청년들에게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요? 저는 제주의 뿌리 내리고 싶은 이주민 청년입니다. 그런데 제주의 청년들은 높은 물가보다 보이지 않는 벽 때문에 더 힘들어합니다. 실력보다 인맥이 먼저인 구태가 청년들의 의욕을 꺾고 있습니다. 우리 당이 빽이 없어도 노력하면 성공하는 제주를 위해 어떤 구체적인 시스템을 선물을 해주실 수 있습니까? 대표님께서 늘 말씀하시는 노력이 바보가 되지 않는 나라가 제주에서부터 실현되기 간절히 바랍니다. 이주민 청년들과 차세대 여성들이 제주로 떠나지 않고 이곳에서 꿈을 펼칠 수 있게 공정한 기회의 사다리를 어떻게 놓아주실지 대표님의 계획이 궁금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동혁 대표님, 여호수아처럼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대표님의 그 단호한 결단과 원칙이 우리 당을 살릴 거라 믿습니다. 제주에서도 대표님의 뜻이 흔들리지 않도록 제가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대한민국을 이끌어온 것은 지금 질문 주신 청년이 말씀하신 것처럼 개척 정치인입니다. 다시 말하면 땀 흘려 일하고 일한 만큼 그 보상이 주어지는, 그래서 정말 열심히 일하고 싶은 그런 사회, 그것이 지금 대한민국을 인류 국가로 만든 힘입니다. 저는 그것을 사회 역동성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 역동성이 지금 대한민국 여기까지 이끌고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에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은 그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전부 사그러뜨리는 일들만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 돈을 벌어서 빚을 갚은 사람은 오히려 손해보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하는 사람보다 일하다가 쉬고 또 일하다 쉬고 하더라도 열심히 일한 사람과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그런 사회로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서 노력해서 내가 돈을 버는 것보다 국가에서 나눠주는 현금을 이용하는 것이 더 유리한 구조로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은 대한민국의 역동성을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내 편이 아니면 대한민국에서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구조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어제 연설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 공정 채용을 보장하는 그런 법을 만들고 그렇게 인맥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취업에 불공정을 일으키는 것에 대해서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하겠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맥이 아니라 백이 아니라 실력으로 인정받는 그런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청년 정치에 대해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오늘 우리 인재영위원회에서 발표했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국민의힘에 인재로 들어오고 싶을 때는 누가 추천했는지, 누구와 인맥이 있는지, 누구의 힘으로 거기까지 왔는지를 보지 않고 오로지 능력으로만 블라인드 면접을 실시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저희 국민의힘에서부터 그리고 국민의힘의 인재 선발에서부터 실력과 능력으로만 검증하는 그런 공정한 시스템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공정한 대한민국을 국민의힘에서부터 실천하겠습니다. 분명 쉽지 않은 주제도 있었지만 그만큼 의미 있고 다양한 의견이 오간 것 같습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당 대표님께서 마무리 말씀하실 수 있으신 점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오늘 대화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감사한 것이 청년들께서 고민하는 우리 지역에 있는 젊은이들이 고민하는 여러 문제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그런 계획과 답을 다 드리지는 못했지만 제가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어떻게 설계할지에 대한 큰 틀에 여러분들께서 고민하시는 내용들이 그래도 다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오늘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내용이 연설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국민들의 생활 속에 그대로 구현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방선거에서는 각 지역에 맞는 그 지역이 원하는 그런 공약들을 개발해서 지역 주민들의 삶을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데 국민의힘이 더 앞장서서 노력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